가정에서 아이의 언어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들을 교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언어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목표 행동을 일상에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는 아이와 가장 밀접하고 일상적으로 더욱더 같이 있는 분들이 자극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고,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아이와 밀접하게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만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 재활사인 저조차도 옛날에 초보 언어 치료사 시절에는 참 이런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통합하고 부모님들까지 신경 쓰는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내보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을 함께 치료에 개입시키는 것이 아이의 언어 촉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또 아이의 언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새삼 느끼게 되고 지금도 역시나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이제 부모 교육의 진행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아이가 먼저 처음 오게 되면 부모님과 아이가 처음 와서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치료 세션에 오게 되시잖아요. 오게 될 때 그 평가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 왜 그러냐면 첫 단추를 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동안 아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상태를 어머님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리면서 신뢰를 조금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과의 신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반적인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없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초반에 형성이 잘 되어야지 이 부분은 요로 하니까 요걸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지 부모님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치료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고 숙제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부모와의 신뢰 형성이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이러한 신뢰가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지금 아이가 이러한 상태니까 이렇게 조금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께서 집에서 요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아이가 반응하는 거라든지 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자극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더 빠르게 아이가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부모님들께서 그렇구나, 내가 조금 도와주면은 뭐 1년에 될 거 6개월에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동기부여까지 좀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한테 어떠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려야 될 것인가. 집에서 아이랑 함께 있을 때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루틴과 놀이 측면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참 루틴만큼 효과적으로 언어 촉진을 해줄 수 있는, 언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참 드문 것 같아요. 루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의도하지 않아도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반복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루틴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이용하고 부모님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를 조금 함께 나눠볼까 해요. 그 루틴에 있어서는 저는 목표를 꼭 설정할 수 있게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이
아이가 아이 평가 이후에 치료 방향성이 설정이 될 것이고 큰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부모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고 그래서 이번 달의 목표는 요거로 좀 집중해서 갑시다라고 이제 부모님한테 지침을 내드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어 조합이다. 이어 조합이 안 되는 친구라면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것이 이번 달의 목표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와 단어를 뭐 붙여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목표 설정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놀이를 연결시켜서 해주시면 좋고, 또 일상적인 어떤 루틴에서 말을 해주실 때는 천천히 해주시고 뭔가 운율감 있게 인토네이션을 사용해서 해주시고 긍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결국에는 루틴이든 어떤 언어놀이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긍정적인 어떤 강화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야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거구나. 이거 정말 재밌는 거구나. 더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도 어머님이나 어떤 보호자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틴대로 좀 좋은 자극들이 가해지면 좋을 것이고 근데 부모님들께서 참 놀이를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언어 치료사들처럼 어떻게 언어 재활사 선생님처럼 놀이해요. 참 어렵다. 방법도 어렵고 또 목표를 잡는 것도 어렵고 어떤 놀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센터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하는 것만큼 정교하고 뭐 이렇게 집중적이지는 못하더라도 그 목표 설정이라든지 어떤 놀이를 이 발달 단계 가운데 해주시면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은지를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아주 쉽게 딱 머릿속에 딱 남게끔 이렇게 좀 놀이 지침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까 굉장히 고민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낸 것이 이게 너무 생각하고 외울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주 핵심적인 것을 생각을 하다가 고안을 한 것이 아모르라는 놀이 틀입니다. 어텐션은 함께 주의 집중하는 것을 뜻해요. 조인트 어텐션은 그 어텐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모델링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M은 모델링의 M이에요. 그래서 시연하기란 뜻이죠. 언어 재활사 선생님들이시라면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모델링. 그래서 뭔가 내가 행동을 하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모델링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 모방이 가능한 친구들일 경우에는 되지만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지만 모방이 불가한 정도의 어떤 언어 지연이 있거나 발달적인 장애가 있거나 혹은 12개월 미만, 돌 정도 미만일 경우에는 모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모델링을 적용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모델링이 아니라 making a response, 그러니까 반응을 아예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두 번째 M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M에는 모델링과 making a response의 M이 있고요. 그래서 이 making a response라는 거는 반응을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어떤 말을 들려줬는데 따라하면 그게 모델링에 성공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따라하지 못하는 친구라면 직접적으로 입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엄마가 안 된다. 이렇게 한다. 근데 엄마라고 했을 때 엄마 따라하면 모델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많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입술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입술을 잡아서 정말 이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소리를 내지만 입술을 만져줘서 직접적인 어떤 행동적인 중재를 해주어서 그 어떤 언어적인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making a respons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O는 opportunity의 O예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고 making a response를 하고 아이가 따라와 주잖아요. 뭔가 반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거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뭔가를 따라하는 거고 만져줘서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언어 목표를 이끌어낼 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언어 목표를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습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는 그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리스판시브 액션의 R인데요. 이제 R은 아이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한다는 것은 아이가 뭔가 시도만 해도 시도를 어떠한 내가 언어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 뭔가 엄마가 모델링을 해줬을 때 그것을 좀 따라하려는 시도만 보여도 굉장히 긍정적인 강화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또 놀이 상황이라면, 뭐 피규어 놀이 상황이라면 상대 피규어가 상대 그 아이가 했던 것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익스판시브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틴과 놀이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집에서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놀이든 루틴이든 배운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실 텐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와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부모님 내가 이제 숙제 내드렸으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숙제 내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부모님께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그런 점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물어보시면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또 자가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제공하여 드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아이가 쳐다보고 있는 곳에 잘 쳐다봤나요? 뭐 조인트 어텐션을 잘 이끌어 주셨나요? 모델링을 잘 해주셨나요? 기회를 적절하게 주셨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이 아이랑 놀아주시거나 아니면 일상을 나눌 때, 일상을 같이 할 때 어느 정도로 내가 자극을 줬지? 내가 이 부분은 잘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했네? 요거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도 좀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저희가 언어 재활사 입장에서 센터 내에서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님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와 부모님께서 함께 파트너로서 아이의 언어적인 목표를 달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숙지를 하고 부모님께도 이렇게 해야지 아이가 더 빠르게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가 연에 5회가 있어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있고요. 7월 달까지는 끝났죠. 그래서 나머지 4차, 5차가 남았는데요. 4차는 9월 29일 날 진행이 되고 5차는 11월 24일 날 목요일 날 이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전기 한림 국제대학원대학교 정기 모집 요강을 이렇게 제가 표로 정리해서 넣어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읽어보시고 늦지 않게 어플라이 해주시면